지난 4월 YTN이 단독 보도한 강원도 춘천 10대 형제 살인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형에게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동생이 집에서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동생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서 새벽 시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동생에게 행패를 부리던 2살 위 친형을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방 안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겁니다. 사건 이후 동생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최근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변호인의 요청으로 일반 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 즉 9명의 배심원이 평결하는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이고 가족인 상황에서 재판의 유일한 쟁점은 동생의 행동이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냐는 것.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들 형제의 부모는 큰아들은 가슴에 묻고 남은 인생은 작은 아들을 위해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법정은 순간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미 검찰은 살인 혐의를 확신해 동생에 대해 단기 5년, 장기 10년을 구형한 상황. 하지만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무죄를 결정,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도 고심 끝에 이를 존중해 무죄, 즉 동생을 석방했습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그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비추어서 실무에서는 그 법리상 오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심원 편결을 존중하고 있는데요. 그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검찰이 만약 살인 혐의와 함께 상해치사 혐의를 공소사실로 넣었다면 재판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검찰이 살인 혐의를 너무 과신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 조율이 가능한 일반 재판과 달리 배심원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다소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이후 즉각 항소했습니다. 다만 기존 살인 혐의 외에 상해치사 혐의를 덧붙여 공소장 내용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